선을 그리는 명령어가 있고 원을 그리는 명령어가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요걸 전부 다 할 건데요. 자, 그 중에 이제 X라인과 레이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죠. X라인은 무한대로 그려지는 선을 말합니다. 컨스트럭트 라인이라고 합니다. 그냥 무한대의 선이에요. 굉장히 단순합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냥 선이 무한대로 그려지는 거예요. 레이는 반만, X라인의 2분의 1만 무한대로 그려지는 겁니다. 절반만 무한대로 그려져요. 그래서 반무한선이라고 합니다. 자, 먼저 X라인부터 보죠. X라인과 레이는 여기 있습니다. 여기 X라인, 여기가 레이. 컨스트럭션 라인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여기 X라인입니다. 눌러보시면 커맨드에 이렇게 떠요. 자, 스페이시파이 어포인트, 좌표를 입력해달랍니다. 이게 뭐냐면 중심점이에요. 그래서 제가 커서를 이용해서 중심점을 클릭했습니다. 그랬더니 클릭하고 마우스를 움직이면 이렇게 나와요. 커맨드 라인에 보면 스페이시파이 스루 포인트, 통과점을 클릭해 봅니다. 자, 이렇게 사방으로 나가고 있죠. 이걸 방사형이라고 하죠. 네, 이렇게 방사형으로 무한대의 선을 그릴 수 있습니다. 아무리 키워봤자 그냥 무한대의 선이에요. 다시 보겠습니다. X라인 보시면 여기 3개, 요 3개만 씁니다. 뒤에 바이섹트하고 옵셋은 안 써요. 이거 쓸 일이 없어요. 이거 안 쓰셔도 돼요. 호리젠탈, 버티컬, 앵글. 호리젠탈은 수평선이란 뜻이고요. 버티컬은 수직선이란 뜻이고요. 앵글은 내가 지정한 각도란 뜻입니다. 호리젠탈이면 수평선이에요. 호리젠탈 누르시고 그 다음에 클릭하면 됩니다. 그러면 수평으로 가는 무한대의 선을 그려집니다. 끝이에요. 다시 볼까요? 버티컬. 버티컬은 수직선이에요. 수직으로 가는 무한대의 선. 앵글. 내가 각도를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그 각도로 기울어진 무한대의 선. 여기 보시면 각도를 여기다 지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60도. 그러면 60도로 기울어진 무한대의 선. 자, 해당 과제물은 자, 왼쪽 거 그릴 거예요. 왼쪽 거, 오른쪽 거 다 그릴 건데 먼저 왼쪽 걸 먼저 보시면 됩니다. 해당 과제물은 원이 6개가 있어요. 그죠? 원이 6개가 있습니다. 근데 각도가 표시가 안 돼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원이잖아요. 원은 각도가 360도죠. 근데 얘는 원의, 여기 조그만 원의 개수가 6개 있죠. 그러면 나눕니다. 6으로. 그러면 이 조그만 원과 원 사이의 각도가 60도인 걸 알 수 있어요. 한가운데 90도 라인의 원이 있죠. 그러니까 60도를 빼니까 30도, 90도, 150도 이렇게 나눠져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쓸 수 있는 것 중에 바로 요거 각도 추적기를 30도로 바꿉니다. 각도 추적기를 30도로 바꾸세요. 그 다음 X라인 원점 지정하고 0도 하나. 그 다음 마우스를 살짝 들어봅니다. 쭉 들어보면 30도에 이렇게 딱 선이 걸릴 거예요. 그 다음 쭉 갑니다. 60도. 근데 얘는 60도 없어요. 쭉 갑니다. 90도에 클릭. 쭉 갑니다. 120도 없어요. 넘어갑니다. 150도 클릭. 그러면 중심선 다 그렸습니다. 레이어 바꾸죠. 레이어를 중심선으로 바꿔 놓으시면 되죠. 자, 선의 모양이 생각보다 커요. 제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습니다. 선 종류 축척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기억나실 거예요.
선종류 축척을 얼마로 주라고요? 기억이 안 나요. 자, 선종류 축척은 축척값의 2분의 1에서 3분의 1이 무난합니다 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원래는 우리가 계산한 축척값만큼 선종류 축척에다가 값을 줘야 되는데 그건 시험이나 그렇게 쓰는 거고 실제로는 2분의 1이나 한 3분의 1 정도만 주시면 돼요. 근데 지금 우리가 그리는 게 1이잖아요. 축척이 1이잖아요. 1에 2분의 1이나 3분의 1. 그럼 얼마예요? 0.5에서 0.3 정도만 주시면 돼요. 자, LT 스케일 0.3 선 모양이 작아진 거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선종류 축척을 축척에 맞춰서 그때그때 바꾸셔야 됩니다. 그 다음 서클 제일 안쪽부터 갈까요? 반지름 20. 아이고 잘못 눌렀다. 그 다음 서클, 그 다음 반지름 40, 그 다음 서클, 반지름 55. 속성 맞추기 매치 프로퍼틱스로 중심선을 맞추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 옵셋 5mm. 중심선은 기계 쪽에서는 이렇게 씁니다. 중심선은 가상선입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선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물보다 약간 더 길게 그립니다. 약간 더 길게 그려요? 그럼 여기서 드는 질문. 도대체 그 약간은 몇 mm일까요? 네, 보통 3mm 더 길게 줍니다. 이해되셨나요? 보통은 3mm에서 5mm 사이로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시험 볼 때는 한 3mm 정도 빼시면 돼요. 저도 대부분 다 3mm 쓰는 걸로 기억하는데 캐드에서는 5mm 쓰고 있거든요. 자, 3mm 옵셋 3mm 그 다음에 트림 그러면 중심선이 조금 더 길게 그려졌죠? 맞나요? 네, 이렇게 3mm에서 5mm 정도만 조금만 더 길게 빼시면 돼요. 그 다음 서클 이 가운데 여기 서클 있죠? 네, 반지름 3.5 여기도 3.5 여기도 3.5 여기도 3.5 그 다음 여기에 원이 두 개가 들어갑니다. 반지름 6.5 하나 여기도 6.5에 하나 여기도 6.5 하나 네, 이렇게 6.5가 하나씩 다 들어가고 그 다음 반지름 10짜리가 하나 또 들어가네요. 자, 완성된 거 맞습니까? 옆에다 그려야 되니까 라인으로 적당히 선을 긋고 X라인 중간점에서 얘는 60도 간격이네요. 60도 자 90도 120도 자, 매치 프로퍼틱스 색상을 이렇게 맞춰주고요. 안쪽부터 그려나가면 되겠네요. 선택하고 반지름 20 다시 선택하고 반지름 40 매치 프로퍼틱스로 조절하고 안쪽에 원을 그립니다. 반지름 4하고 반지름 5예요. 서클 반지름 4 먼저 조그만 거부터 4개를 그리고 반지름 5 엔터 그 다음에 트림으로 네, 이쪽이죠. 지우면 되겠네요. 그 다음 서클 반지름 5짜리가 있고 그 다음에 반지름 10짜리가 있네요. 그 다음 반지름 20
자,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 중심선이 여기는 실선으로 바뀐다는 거죠. 여기가 실선이에요. 그리고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중심선을 요만큼 빼고 여긴 끊어야 돼요. 또 요만큼 그리고 요만큼 또 빼야 돼요. 옵셋 잘 보셔야 돼요. 3mm. 제가 3mm를 조금씩 더 키웠죠. 그리고 트림으로 끊어내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끊어내는 거예요. 자, 선 지울까요? 원을 지워 봅시다. 그러면 네, 이 모양이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 여기 매치 프로퍼틱스, 요 가운데 짜투리 남아있죠? 이 짜투리선을 실선으로 바꾸고 나머지 트림으로 끊어내는 겁니다. 트림. 이 짜투리선을 기준으로 네, 이 원 안쪽을 이렇게 다 잘라내면 됩니다. 이렇게요. 자, 거꾸로 해도 돼요. 이거를 다 잘라내기 전에 자, 이 상태죠. 자, 트림 원을 기준으로 엔터 이렇게 다 잘라내도 됩니다. 이게 조금 더 쉬울 거예요. 옵셋 3mm 바깥쪽으로 전부 다 3mm를 다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요. 전부 다 3mm 다 해주세요. 왜냐고요? 이 바깥쪽 지워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바깥쪽 선들은 지우셔도 돼요. 그 다음 트림으로 이 안쪽 3mm짜리를 제외하고 다 잘라내시면 됩니다. 그 다음 3mm 옵셋한 이 원들 또 지우시면 돼요. 매치 프로퍼틱스로 이렇게 안쪽 선들만 정리. 네, 그러면 다 그려졌습니다. 자, 레이입니다. 레이는 반만 무한선이에요. 시작점을 클릭하고 통과점을 지정하면 끝납니다. 어떻게 되나요? 지금 딱 반만 나가고 있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반만 무한대로 가는 선. 절반만. 아까 X라인은 어떻게 되나요? X라인은 양쪽으로 이렇게 나가고 있죠. 그죠? 그런데 비해서 레이는 반만 나갑니다. 네. 끝입니다. 렉탱글이라는 단어가 그냥 사각형이란 뜻이에요. 사각형을 그릴 때 사용하는 명령어인데 렉탱글과 여기 나와 있는 렉탱글과 그 뒤에 나오는 폴리곤, 폴리곤이 이제 둘 다 폴리선이라고 합니다. 폴리선, 요 아래 폴리선이라고 되어 있죠. 폴리라는 단어가 서로 연결되어져 있는 혹은 이어져 있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선이 다 하나로 이어져 있는 선이란 뜻입니다. 폴리선의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하나는 방금 이야기한 대로 선이 다 하나로 이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선의 굵기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선의 폭이에요. 폭. 우리 길거리 나가면 도로가 있잖아요. 도로 굵기라고 하나요? 도로 폭이라고 하나요? 도로 폭이라고 하죠? 마찬가지예요. 선도 굵기라고 안 하고 선의 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폴리선은 폭을 지정할 수 있고 하나로 다 연결되어 있는 이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렉탱부터 알아보도록 하죠. 렉탱은 사각형이에요.
렉탱을 실행하면 대각선으로 점 2개를 입력하면 사각형이 그려집니다. 대각선이에요. 렉탱글하고 폴리곤은 여기 있습니다. 렉탱글하고 폴리곤 여기 있어요. 자, 렉탱글 어떻게 하라고요? 대각선으로 이렇게 아래에서 위로 가든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든 혹은 이렇게 대각선으로 가든 어느 방향이든 상관없어요. 근데 가장 쉬운 거는 좌하단에서 우상단으로 그리는 게 가장 쉽습니다. 렉탱글 좌하단 클릭하고 밑에 보시면 어더 코너 포인트 나오죠? 이게 우상단이에요. 대각선으로 그리는 거니까. 자, 한 변의 길이가 100인 정사각형을 그릴 겁니다. 한 변의 길이가 100인 정사각형이에요. 그러면 여기다가 쓰셔야 되는데 어떻게 쓰냐면 사각형은 상대좌표를 씁니다. 상대좌표예요. 자, 어떻게 돼요? 한 변의 길이가 100이죠. 여기가 100이고 여기가 100이죠. 맞나요? 이 점에서부터 100, 100, 이 점까지. 이거 상대좌표죠? 기억나시죠? 우리 상대좌표 쓰는 거. 상대좌표. 내가 여기서부터 선을 여기까지 그리려고 해요. 그러면 x의 거리와 y의 거리를 입력하면 된다 그랬습니다. 렉탱글은 이렇게 대각선으로 좌표를 입력해 줘야 돼요. 이게 상대좌표입니다. 자, 보세요. 렉탱글 좌하단 클릭하고 골뱅이 100, 100 한 변의 길이가 100인 정사각형입니다. 가로가 200이고 높이가 100이에요. 렉탱글 골뱅이 200, 100 맞나요? 네. 사각형은 이렇게 그립니다. 한번 해보시죠. 다시 볼까요? 그럼 우리가 왜 렉탱을 중요하게 여겨야 되냐면 바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도면 그리는 거예요. 도면의 테두리 그리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A3 많이 쓴다고 했었죠. 자, A3 사이즈가 얼마라고요? 네, 420에 297이었죠. 자, 렉탱 좌하단 클릭하고 골뱅이 420, 297. 네, 얘가 A3입니다. 여기에다가 옵셋 10mm 엔터 클릭하고 안쪽으로 한 번 더 해줘야 돼요. 이게 테두리 선이라고 했습니다. 테두리 선의 간격을 10mm로 합니다 라고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자, 기억나실 거예요. A2채로 A1은 테두리 선의 20mm, A2 이하는 테두리 선이 10mm, 그리고 재본을 하기 위해선 왼쪽이 25mm 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이렇게 놔야 여기에다가 우리가 비로소 도면을 그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꾸로도 그려요. 도면을 먼저 그리고 얘를 그린 다음 옮겨 놓으면 돼요. 여기다가 딱 맞춰서 그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도면부터 그려요. 내용부터 그리고 거꾸로 이렇게 맞춰 놓기도 많이 합니다. 상관은 없어요. 어떻게 하든. 근데 중요한 건 얘를 그릴 수 있어야 되겠죠. 렉탱글에는 아주 중요한 기능이 2개가 숨어 있습니다. 자, 다시 화면을 보세요. 렉탱글이라는 명령을 실행하면 이렇게 챔퍼, 엘리베이션, 필렛, thickness, width 이렇게 5가지 옵션이 숨어 있습니다. 이 중에 챔퍼와 필렛 그리고 width 이렇게 3개가 제일 중요하고 엘리베이션과 thickness는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안 써요. 자, 엘리베이션이라고 하는 단어는 고도란 뜻입니다. 고도. 좀 생소하죠? 낯선 단어예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한라산의 고도. 그럼 무슨 뜻인지 와닿나요? 고도. 즉, 지표면을 기준으로 해서 위로 올라가는 거 고도라고 하죠. 그죠? 산의 높이를 고도라고 하는 거죠. 위로 올라가는 걸 고도라고 합니다. 엘리베이션은 고도예요. 근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엘리베이션이 생소하면 이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여기 강의장에 올 때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왔죠. 그죠? 엘리베이터하고 엘리베이션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엘리베이터는 기기인 거고 엘리베이션은 그냥 명사인 거고, 엘리베이터는 고도가 바뀌는 거죠. 층이 올라가는 거니까. 그죠? 1층부터 뭐 10층, 20층 이렇게 올라가면 고도가 바뀌는 거죠. 위로 올라가는. 즉 얘도 마찬가지. 엘리베이션은 고도를 바꾸는 단어, 명령어입니다. 고도를 바꾸는 건 3D 할 때나 쓰는 단어입니다. 실제로 엘리베이션은 안 써요. 티크니스가 두께입니다. 선의 두께를 줄 때 쓰는 게 티크니스예요. 위드하고 티크니스하고 우리가 많이 헷갈려하는 단어가 이거예요. 제가 서두에 그 얘기했습니다. 도로에 두께가 있는 게 아니고 도로에 폭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건 위드예요. 두께는 Z축의 높이를 티크니스라고 합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제가 화면을 3차원으로 놨습니다. 보이시나요? 보통 사각형을 그리면, 선을 그리면 이렇게 바닥에 그려져요. 그런데 엘리베이션을 주면 예를 들어서 50, 보이시나요? 지금 Z축으로 이만큼 올라가 있는 거? Z축으로 올라가 있는 거 보이시나요? 위에서 보면, 평면에서 보면 요 정도 차이가 나겠지만 실제로는 Z축으로 보면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Z축으로 이렇게 올릴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엘리베이션 안 씁니다. 티크니스도 줘보죠. 50. 두께가 들어간 거 보이시나요? 사각형의 두께. 이렇게 줘야 될 이유 없습니다. 그래서 이 티크니스도 안 써요. 쓸 이유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게 뭐냐면, 렉탱글에 보면 위드라는 게 있습니다. 선의 폭을 지정하는 명령어입니다. 선의 폭 10mm. 그러면 자, 선의 폭이 어떻게 됐나요? 두꺼워졌나요? 다시 볼까요? 위드 0. 자, 폭이 바뀌는 거 맞습니까? 한번 해보시죠. 이번엔 잠깐 폴리곤 명령어를 떠나서 필렛과 챔퍼라는 명령어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필렛을 훨씬 많이 써요. 챔퍼는 기계 쪽에서만 씁니다. 챔퍼는 건축이나 인테리어에서는 잘 안 써요. 필렛은 건축 인테리어 상관없이 그냥 많이 씁니다. 원래의 기능 상관없이 그냥 많이 써요. 엄청 많이 씁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필렛을 공부하면 이제 필렛만 쓰게 될 거예요. 저도 필렛을 엄청 많이 씁니다. 필렛과 챔퍼는 둘 다 모서리에 관련된 명령어입니다. 둘 다 모서리를 수정하는 명령어예요. 그래서 보시면 명령어가 못깎기, 못따기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모서리, 깎기, 모서리, 따내기 이런 뜻이에요. 참 재밌는 거는 저 고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사투리를 쓰셨어요. 그래서 못따기라고 안 하고 못떼기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 챔퍼가 못떼기인 줄 알았어요. 아무도 표준어를 쓰는 분이 안 계셔가지고 몰랐어요. 아니다. 어떤 선생님은 못따기라고, 어떤 선생님은 못떼기라고 그래가지고 엄청 많이 헷갈려 했었어요. 못떼기가 아니고 못따기입니다. 모서리를 깎아내는 거. 자, 여러분들 앞에 모니터가 있죠. 모니터 모서리 부분이 어떤가요? 한번 손으로 이렇게 쓱 만져보시죠. 모니터 앞에 이렇게 모서리가 동글동글하게 깎여 있을 거예요. 혹은 이렇게 대각선으로 깎여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모서리가 이렇게 동그랗게 깎인 데가 있고 모서리가 이렇게 각으로 잘린 데가 있습니다. 맞나요? 왜 모서리를 이렇게 동그랗게 혹은 각으로 처리해 놨을까요? 왜일까요? 이건 이유는 단순해요. 모서리가 각져 있으면 이걸 사용하는 사람이 다치거든요. 다치지 말라고
모서리를 처리해 놓은 겁니다. 모서리를 동글동글하게 깎아 놓거나 모서리를 각지게 잘라 놓은 겁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 모서리를 동글동글하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기는 해요. 근데 그건 예외로 치고 그러니까 기계 쪽에서는 어떤가요? 쇠붙이의 모서리가 날카로우면 손이 다치겠죠. 그러니까 작업자의 손을 보호하기 위해서 모서리를 이렇게 동그랗게 깎아 놓거나 아니면 사선으로 잘라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모서리를 동글동글하게 깎아 놓은 걸 못깎기, 필렛이라고 하고, 모서리를 이렇게 각지게 잘라 놓은 걸 못따기라고 합니다. 이해되셨나요? 모서리를 동글동글하게 어떻게 한 거예요? 깎은 거죠. 그래서 못깎기. 모서리를 각지게 잘라냈습니다. 그래서 못따기. 따내기란 뜻이에요. 못깎기, 못따기. 이해되셨나요? 다시 설명합니다. 필렛, 모서리를 동글동글하게 깎아내는 것. 챔퍼, 모서리를 각지게 잘라낸 것. 둘 다 모서리를 수정하는 명령어입니다. 자, 보시죠. 제가 이거 모서리를 이렇게 두 개를 그렸습니다. 아니, 세 개를 그렸어요. 하나는 모서리가 넘쳐났죠. 하나는 모서리가 딱 맞닿아 있고 하나는 모서리가 모자랍니다. 이렇게 세 가지 경우예요. 넘쳐난 경우, 맞닿아 있는 경우, 모자른 경우. 자, 필렛이라는 명령을 실행할 겁니다. 필렛 챔퍼는 여기 있습니다. 필렛 챔퍼 여기 있어요. 필렛 챔퍼는 수정 명령어입니다. 필렛은 뭐라고 했죠? 모서리를 동글동글하게 깎아낸다고 했죠? 동글동글하게 깎는 것, 동글동글한 것 원이죠? 그러니까 필렛엔 뭐가 필요해요? 반지름이 필요합니다. 필렛에는 반드시 반지름이 들어가요. 보세요. 커런트 세팅, 현재 설정값, 모드 이퀄 트림, 자르기 모드, 자르기 상태이고 반지름이 얼마로 되어 있어요? 0으로 되어 있습니다. 반지름 값만 주시면 돼요. 여기 라디어스라고 있습니다. 반지름 값만 주시면 됩니다. 반지름 10mm. 그러면 Select First Object, 첫 번째 모서리를 선택해 주세요. 선택했습니다. 그랬더니 Second Object, Select Second Object. 자, 보세요. 모서리가 어떻게 바뀌나? 두 번째 모서리를 누르니까 어떻게 되나요? 모서리가 동글동글하게 깎이나요? 자, 근데 여기 남는 선들 있죠? 여기 어떻게 되는지 잘 보세요. 클릭. 어떻게 되나요? 선이 정리된 거 맞습니까? 네, 다시 보세요. 선이 길게 남아있죠? 필렛. 어떻게 되나요? 선 정리된 거 보이시나요? 다시 보겠습니다. 여기 선이 모자라요? 필렛. 선이 어떻게 되나요? 연장되는 거 보이시나요? 선이 모자라요. 그런데 연장도 됩니다. 확인해 보시죠.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저처럼 이렇게 세 개를 선을 종류를 경우의 수가 세 가지예요. 선이 넘쳐나는 경우, 딱 맞닿아 있는 경우, 모자르는 경우. 그래 놓고 반지름을 얼마 넣어 놓고 한번 해보세요. 만약에 필렛의 반지름이 0이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얘는 별다른 의미는 없어요. 여기 두 군데 의미가 생깁니다. 자, 보세요. 반지름이 0일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렇게 됩니다. 일단 동글동글한 원은 안 그려요. 왜냐하면 반지름이 0이니까 생겨날 수가 없겠죠? 그런데 선이 어떻게 되나요? 얘는 연장이 됩니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될까요? 넘쳐나는 선이 선정리가 됩니다. 바로 요 기능을 씁니다. 마치 얘는 어떻게 되나요? 여기 트림하고 있죠. 필렛 트림되고 있죠. 자, 여기는 어떤가요? 필렛 연장되고 있죠.
네, 이 두 가지요. 필렛의 반지름이 0일 때 마치 트림과 익스텐드가 동시에 일어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트림보다 필렛을 많이 써요. 그래서 물론 트림을 해야 될 때는 어쩔 수 없이 트림을 씁니다. 그런데 필렛을 쓰는 경우도 훨씬 더 많아요. 자, 그럼 과제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얘는 중심선들을 많이 그리셔야 돼요. 자, 먼저 각도 추적기를 30도로 놓고 X라인 0도, 30도, 60도, 90도, 120도, 150도 방사형으로 그립니다. 전부 다 중심선으로 레이어를 바꾸고요. 서클, 이 안쪽에 원이 조그만 게 하나 있습니다. 반지름 9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 이렇게 디귿자 모양으로 홈이 나 있어요. 그죠?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키홈이라고 합니다. 열쇠 구멍. 키홈이라고 해요. 이게 뭐냐면은 기계 쪽에서는 동력을 전달하는 장치들이 있습니다. 동력이라는 게 뭐예요? 힘이죠. 힘을 전달하는 기구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축과 구멍이에요. 축을 끼워서 구멍에 맞추어서 같이 돌아가게끔 맞추는 것. 이걸 이제 동력 전달 장치라고 하는데, 생각해 보세요. 축을 구멍에 꼈는데 축을 돌려요? 그러면 축이 물론 이제 같이 돌아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헛도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동력이 어디선가 누수가 나는 거죠. 그래서 확실히 같이 전달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홈을 파고 축과 구멍에 홈을 파고 여기다 핀을 꼽아 넣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하면 쐐기를 여기다 박아 넣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축을 돌리면 쐐기 때문에 구멍이 같이 돌아가는 거죠. 이걸 키홈이라고 합니다. 키홈을 그릴 땐 이 반대쪽에서부터 옵셋해서 그려야 됩니다. 자, 보시죠. X라인 버티컬 수직이죠. 그 다음 옵셋 21mm, 옵셋 2mm, 매치 프로퍼틱스 속성이죠.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기존에 알던 우리가 트림을 쓰면 어떻게 될까요? 트림 해서 잘라서 이렇게 그려야 되겠죠. 자, 근데 다시 보겠습니다. 서클은 필렛되지 않아요. 원은 필렛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구멍을 하나 내줘야 돼요. 이렇게 틈을 내줘야 됩니다. 그래야 필렛이 들어가요. 필렛 반지름 여기인 거 확인하고 어때요? 다 끝난 거 보이시나요? 무지하게 쉽죠? 다시 볼까요? 원은 필렛이 안 돼요. 그래서 필렛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 정리가 안 되죠? 맞나요? 그래서 이렇게 트림해야 됩니다. 사실은 얘 때문에 한 거예요. 자, 그 다음 여기서 옵셋 15mm 이만큼 떨어져 있죠? 자, 얘만 그런 게 아니죠? 9에서 15를 더하면 24인가요? 네. 옵셋 24mm 수평선 하나, 네, 이렇게 수직으로 하나씩. 서클 일단 레이어를 나중에 바꾸더라도, 자, 서클 반지름 6mm, 옵셋 17.5mm,
응? 서클 반지름 8mm. 라인 탄젠트에서 탄젠트로. 다시 라인 탄젠트에서 탄젠트로. 다시 라인 탄젠트에서 탄젠트로. 라인 탄젠트에서 탄젠트로. 다시 라인 탄젠트에서 탄젠트로. 다시 라인 탄젠트에서 탄젠트로. 라인 탄젠트에서 탄젠트로. 탄젠트에서 탄젠트로. 자, 그 다음 옵셋 3mm. 이건 중심선을 정리하기 위해서 3mm 하는 겁니다. 트림 다시 트림 다시 또 트림 다시 또 트림. 그 다음 이 3mm 원들은 삭제하고요. 매치 프로퍼티스로 이렇게 원을 중심선 정리해 주고요. 그 다음 트림으로 끊어주세요. 반절씩만 끊어주세요. 자, 보시면 여기서 접하고 있어요. 근데 얘는 어떻게 됐나요? 지나갔죠. 그러면 여기 짜투리선 남아있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짜투리선이 남으면 안 돼요. 필렛 보시면 이제 여기 멀티플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뭐냐면 한 번 쓰고 나면, 자 보세요. 필렛, 자 선 정리되는 거 보이시죠? 한 번 쓰면 필렛이 끝나요. 나는 여러 번 쓰고 싶은데 그러니까 멀티플을 놓는 겁니다. 그럼 여러 번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요. 필렛이 안 끝나요. 계속 필렛 쓸 수 있습니다. 여러 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다 됐네요. 다시 서클 53.5. 그 다음 서클 60. 옵셋 3mm. 트림으로 필요 없는 선 삭제. 그 다음 옵셋 12mm. 자, 다 들어갔네요. 매치 프로퍼티스 속성을 맞추어 주시고요. 하나 안 됐네요. 트림 큰 원과 작은 원을 기준으로 다 잘라내면 자, 바깥쪽도 다 끊어내고 안쪽도 같이 이렇게 끊어내시면 됩니다.
네, 다 됐네요. 그러면 이제 이 사선들은 지우고 트림, 네, 다 그렸네요. 필렛은 옵션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트림이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트림, 자르기란 뜻이잖아요. 이 트림을 들어가면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트림 모드와 노 트림 모드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투리들을 없애주는 것, 모자른 선이 연장되는 것들은 바로 트림 모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 트림 모드라면, 자 보세요. 선이 이렇게 있어요. 필렛, 노 트림 모드라면 반지름, 아이고, 10mm 이렇게 됩니다. 선이 연장되나요? 연장이 안 되고 있죠? 여기 잘렸나요? 안 잘립니다. 이게 노 트림 모드예요. 트림 모드와 노 트림 모드를 종종 써야 돼요. 종종 노 트림 모드도 씁니다. 필렛, 트림 모드. 그러면 선이 이와 같이 정리가 되겠죠. 자,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렉탱글을 그렸습니다. 사각형이죠. 이 사각형의 특징은 폴리라인이라고 했습니다. 필렛, 폴리라인, 그리고 동시에 전체 다 들어가는 거 보이시나요? 네, 이게 렉탱글에 여기 있습니다. 렉탱글에 보시면 그래서 필렛이 있는 거예요. 필렛 10mm 이렇게요. 필렛, 폴리라인. 자, 똑같은 거죠. 결론은 이렇게 많이들 쓰니까 렉탱글 안에 이렇게 라디어스가, 필렛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똑같이 선을, 긴 선 하나, 그 다음에 딱 맞는 선 하나, 똑같이 모자라는 선 하나, 제가 이렇게 경우를 3가지 그렸습니다. 챔퍼는 모서리를 사선으로 잘라내는 걸 챔퍼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챔퍼는 이렇게 모서리를 이렇게 사선으로 잘라내는 걸 챔퍼라고 해요. 그래서 챔퍼에 필요한 값이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거리예요. 첫 번째 거리와 두 번째 거리. 2개의 거리를 넣으면 테드가 알아서 자릅니다. 이게 첫 번째 방식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거리와 각도입니다. 각도 방식이라고 해요. 얘는 앵글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챔퍼는 사선을 자르는 방식이 2가지예요. 거리를 입력해서 자르는 방식과 각도를 넣어서 자르는 방식 2가지가 됩니다. 자, 보세요. 챔퍼, 그러면 여기 똑같이 트림 모드가 있고요. 디스턴스 1, 디스턴스 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첫 번째 거리, 두 번째 거리 이런 뜻이 되겠죠. 디스턴스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이 옵션에서 해결하시면 돼요. 첫 번째 챔퍼 디스턴스 10mm 엔터, 세컨드 두 번째 챔퍼 디스턴스 10mm, 그리고 두 선을 클릭하면 자, 사선으로 잘라지는 거 보이시죠? 10mm, 10mm 이렇게 되는 겁니다. 보세요. 선이 넘쳐나 있어요. 정리되는 거 보이시죠? 다시 보세요. 선이 모자라도 충분히 다 연장해 주죠. 이게 챔퍼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챔퍼, 이번엔 앵글 방식입니다. 여기 보시면 디스턴스와 앵글이 같이 붙어 있죠? 앵글. 첫 번째 거리입니다. 거리예요. 첫 번째는 이 거리예요. 무조건 이 거리를 넣어야 됩니다. 그리고 각도를 넣게 돼 있어요.
거리 10mm 엔터, 각도 45도 엔터. 클릭하고 클릭하고 똑같아요. 결과물은 똑같이 나옵니다. 챔퍼입니다. 챔퍼도 역시 마찬가지로 트림 모드와 노트림 모드가 있습니다. 트림 모드와 노트림 모드가 있고, 그 다음 멀티플을 이용해서 여러 개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폴리라인을 이용해서 한 번에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렉탱글, 아이고, 필렛 0, 챔퍼, 디스턴스 10mm, 10mm, 그 다음 폴리라인으로 한 번에 이렇게 양 모서리를 잘라낼 수 있습니다. 렉탱글에 보시면 똑같이 챔퍼가 있습니다. 10mm, 10mm. 그러면 결과가 똑같은 사각형이 나오겠죠. 자, 이번엔 폴리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반지름이 50인 원을 두 개를 그렸습니다. 폴리곤은 정다각형을 그릴 때 사용하는 명령어입니다. 정다각형이에요. 폴리라는 말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고, 곤이라는 말은 다각형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펜타곤 그랬죠? 펜타가 5개라는 뜻이고 오각형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런 정육면체, 아니 정다각형들한테는 곤이라는 단어가 붙어요. 그래서 폴리곤이라는 명령어는 어디냐면 렉탱하고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폴리곤. 정다각형을 그리는 방식이 총 3가지입니다. 자, 정다각형을 그리는 방식이 총 3가지인데, 하나는 원에 내접하는 정다각형, 하나는 원에 외접하는 원에 외접하는 정다각형, 그리고 다른 하나는 한 변의 길이가 얼마인 정다각형. 자, 폴리곤을 실행하면 이렇게 넘버 오브 사이드, 모서리의 개수가 몇 개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육각형이냐 칠각형이냐 이런 거죠. 자, 6개라고 썼습니다. 육각형을 그리는 거죠. 엔터. 그랬더니 센터 오브 폴리곤, 원의 내접, 원의 외접, 둘 다 원의 중심을 필요로 합니다. 자, 센터 오브 폴리곤. 그래서 원의 중심을 지정해 줍니다. 그러면 옵션이 2개가 나와요. inscribed in circle, circumscribed about circle. inscribed가 내접이란 뜻이고요. circumscribed가 외접하다란 뜻입니다. scribed가 접하다란 뜻이에요. inscribed, 안으로 접하다. 내접. circum, 원형이란 뜻이죠. scribed, 바깥으로 접하다. in이 들어있죠. 영어 단어에서 in은 어디 안으로 들어가다란 뜻이죠. 그러니까 원 안에 접하는 내접이죠. 원에 대략적으로 바깥쪽으로 접하는 외접이죠. 자, 내접하는, 그러면 반지름 물어봅니다. 반지름 50 엔터. 자, 내접하는 정다각형. 다시 볼까요? 원의 중심, 서큐시크레브드, 외접합니다. 반지름 50. 자, 내접하는 육각형, 외접하는 육각형. 한번 해보실까요? 자, 다시 폴리곤을 하나 더 볼까요? 폴리곤, 똑같이 육각형입니다. 이때 엣지입니다. 엣지는 모서리를 하나 그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알아서 CAD가 계산합니다. 엣지. 자, 퍼스트 포인트 오브 엣지, 모서리의 첫 번째 점, 클릭. 했더니 세컨드 포인트 오브 엣지, 모서리의 두 번째 점. 자, 골뱅이 50만큼 0도. 즉 선의 길이가 50이란 얘기죠. 한 변의 길이가
한 변의 길이가 50인 정육각형. 우리가 이거 첫 시간에 이거 해봤었죠? 이제는 n건으로 그리시면 됩니다. 아니, 폴리곤으로 그리시면 돼요.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엔 원을 그리는 명령어들입니다. 도넛부터 하죠. 정말 쉬워요. 도넛을 그리는 명령어입니다. 도넛은 원이 이렇게 두 개 있는 명령어예요. 자, 보세요. 도넛이 여기 있을까요? 여기 있네요. 도넛 여기 있습니다. 요거 도넛이에요. 도넛은 원이 두 개가 들어가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폴리라인은 선에 폭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원도 그러니까 선에 폭이 있는 원을 그릴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만들어진 게 도넛이에요. 인사이드 다이아메터 10, 아웃사이드 다이아메터 20. 그러면 자, 원에 선의 폭이 생겼죠. 도장 찍듯이 이렇게 계속 클릭할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도넛. 그럼 인사이드 다이아메터를 넣어야 돼요. 제가 20이라고 했습니다. 아웃사이드 다이아메터 물어보네요. 10이라고 했어요. 인사이드 안쪽 지름과 아웃사이드 다이아메터 바깥쪽 지름이 크기가 바뀌었죠. 캐드가 알아서 정리합니다. 이런 건. 다시 볼까요? 인사이드 다이아메터 10, 아웃사이드 다이아메터 10. 두 개가 똑같아요. 그러면 원처럼 이렇게 나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캐드 명령어 중에 필이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채우다예요. 필이라는 명령어가 있는데 얘는 on 혹은 off 요거밖에 없습니다. 어디지? 요즘은 많이 사라지긴 했는데 그 롯데리아 가면 저희 콜라를 리필해 주죠? 네. 리필. 다시 채우다라는 뜻이죠. 필은 채우다라는 뜻입니다. 보시면 렉탱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위드 10mm 이렇게 렉탱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선을 그리게 되면 이렇게 굵은 선들 폭이 있는 선들을 보면 자, 필, 채우다, 오프했습니다. 그리고 화면 재생 어떻게 되나요? 내부가 텅 비어 있는 상태로 나오죠. 다시 볼까요? 필, 온, 채우기, 온, 켜기. 그 다음 화면 재생 어떤가요? 내부를 이렇게 채워서 보든가 색으로 채워서 보든가 아니면 그냥 보든가 이렇게 결정해 줄 수 있는 게 필명령어입니다. 필명령어를 쓰고 나면 반드시 리젠이라는 명령어를 같이 써주셔야 돼요. 리젠 화면 재생 명령어입니다. 화면 재생 명령어가 하나 더 있어요. 리드로우. 리드로우가 있고 리젠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리드로우를 안 써요. 리젠만 씁니다. 예전에는 캐드 안에 블립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화면을 자꾸 재생시켜줘야 됐었는데 요즘은 이제 리드로우는 안 쓰고 리젠만 씁니다. 화면 재생 명령어예요. 한번 해보시죠. 리젠에는 좀 특별한 기능이 있습니다. 원래 이걸 좀 설명하면 좀 길긴 한데 자, 이런 거예요. 자, 여기 원이 그려져 있죠. 원이 그려져 있죠. 자, 리젠하고 화면을 쭉 키워보죠. 자, 이게 원인가요? 다각형인가요? 다각형으로 보이죠. 이런 일들이 정말 많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캐드는 메모리를 아끼기 위해서 원을 정다각형으로 그립니다. 그리고 리젠을 하면 다시 원래대로 복귀가 돼요. 그러니까 정다각형을 그려서 원처럼 보이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도 더 많이 확대하면 그러니까 정다각형일 거예요. 실제로는 원이지만 캐드가 그리기로는 정다각형으로 그려져 있는 거죠. 이거 리젠이라고 합니다.
리젠 명령을 실행하시면 이렇게 다시 재계산해라 이런 얘기가 됩니다. 화면 재계산 이런 뜻이에요. 한번 그 다음 어떤 명령어가 있냐면 스플라인이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곡선을 그릴 때 사용하는 명령어입니다. CAD가 이런 자연스러운 곡선을 그리는 명령어가 몇 개 없어요. 스플라인은 자연스러운 곡선, 등고선 같은 그런 곡선을 그릴 때 사용하는 명령어가 스플라인입니다. 자, 스플라인이라는 명령어를 실행하면 여기 있네요. 여기 두 개가 있습니다. 스플라인을 그리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메소드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피트 커브고 하나는 CV 커브입니다. 차이점은 이래요. 피트 커브는 정점을 통과하는 곡선이고 CV 커브는 접점으로 들어가는 커브를 말합니다. 자, 제가 일부러 빨간색 선을 두 개 그려놨습니다. 피트 커브로 제가 선을 그려보죠. 이렇게 정점을 통과하는 곡선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러면 금방 비교가 될 거예요. 아이고, 뭔 짓을 했냐? 스플라인 자, 어때요? 정점을 지나가고 있는 원이 그려진 거 맞습니까? 정점을 통과하고 있죠. 다시 보세요. 이번엔 메소드로 CV 커브로 바꿨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정점을 클릭하지만 곡선 반경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렇게요. 이게 접점으로 지나가는 거예요. 접점으로. 이렇게 접점으로 지나가는 겁니다. 이 점과 이 점 사이에 접선, 탄젠트 곡선이 만들어집니다. 이 두 개가 스플라인 그리는 방식이에요. 하나는 피트 커브고 하나는 CV 커브입니다. 한번 그려보시죠. 자, X라인 그리고 0도 하나, 90도 하나. 그 다음 서클 반지름 20 하나, 반지름 40 하나. 그리고 각각 트림을 하죠. 자, 이렇게요. 자, 여기까지 한번 그려보시죠. 자, 타원을 그리는 명령어는 여기 있습니다. 타원을 그리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타원의 중심점과 타원의 쿼드란트점. 타원도 4분점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타원도 원과 똑같이 4분점이 존재해요. 그래서 중심점과 타원의 4분점 두 개를 입력하는 방법과 타원의 양끝점과 4분점을 입력하면 타원이 그려집니다. 두 가지를 다 그릴 거예요. 자, 보시죠. 이게 축입니다. 장축, 단축. 장축이란 얘기는 축이 긴 걸 말하고 단축이라고 하는 건 축이 짧은 쪽을 말하겠죠. 자, 엘립스 엑시스 엔드 방식입니다. 엑시스 엔드. 축과 끝점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엑시스 엔드 포인트 오브 엘립스. 타원의 축의 끝점. 첫 번째 점을 입력했습니다. 그랬더니 other end point. 다른 쪽 끝점. 반대쪽 끝점. 그랬더니 distance to other axis. 축의 다른 끝쪽. 타원 그려지나요? 한번 해보실까요? 이번엔 센터 방식이요. 타원의 중심점을 클릭하고 축의 첫 번째 끝점, 다시 축의 두 번째 끝점을 클릭하면 됩니다. 다시 볼까요? 중심점, 타원의 중심점 클릭하고 끝점 클릭하고 끝점 클릭하면 됩니다. 그러면 타원이 이렇게 그려져요. 센터 방식을 누르면 타원의 중심점과 끝점을 입력하면 타원이 그려져요. 자,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X라인
옵셋 20mm, 라인, 이거 옵셋 100mm, 너무 짧네. 옵셋 200mm. 자, 그 다음 필렛, 자, 얘는 중심선으로 서클 반지름 20mm. 자, 이게 어떤 도형인지 이해되시나요? 봉이요, 봉. 봉, 길다란 봉. 아까 제가 가래떡 얘기했었죠? 대파 얘기했었죠? 그 대파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X라인, 호리젠탈, 자, 옵셋 20mm, 라인, 다시 라인, 필렛. 하나는 앞에서 본 거고요, 하나는 옆에서 본 거고, 하나는 위에서 본 겁니다. 자, 이해되시나요? 얘는 앞에서 본 거, 얘는 이쪽에서 바라본 거, 얘는 위에서 바라본 거. 그러니까 바라보는 모양에 따라서 이렇게 형상이 나옵니다. 자, 제가 여기를 이렇게 사선으로 어스 썰었습니다. 자, 60도 이렇게 330도 방향으로 싹 어스 썰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여기가 이렇게 지워지겠죠. 그러면 여기에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질까요? 바로 타원으로 만들어집니다. 자, 보세요. 라인, 타원의 중심점은, 이게 원이잖아요. 원을 어스 썰기 했을 때 그게 타원으로 바뀐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원과 타원의 중심은 일치합니다. 원이 가지고 있는 4분점과 타원이 가지고 있는 4분점은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원의 중심이 여기에요. 그러면 타원의 중심도 여기가 됩니다. 그 다음 타원의 4분점이 여기에요. 타원의 4분점이 여기입니다. 다행히 여기도 4분점이에요.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엘립스 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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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자,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이걸 그리셔야 돼요. CAT 2급 시험에서는 얘가 두 개가 꼭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CAT 2급 준비하시는 분 있다면 이 부분들을 반드시 해결하셔야 돼요. 자, 한번 해보시죠. 타원을 그릴 때는요, 다시 얘기했지만 이 원과 타원이 일치해야 돼요. 이걸 그릴 땐 원의 중심과 타원의 중심이 일치합니다. 왜요? 지금 원의 중심 여기 있죠. 일치하고 이렇게 일치가 된 겁니다. 원의 중심을 일치시키고, 그 다음 쿼드란트 포인트가 여기란 말이죠. 쭉 쫓아가면 쿼드란트 포인트 여기에요. 이렇게 쿼드란트 포인트. 마찬가지로 쿼드란트 포인트가 다행히 여기는 중심과 일치하죠. 그러니까 쿼드란트 포인트가 여기와 여기가 잡히게 됩니다. 쿼드란트 포인트가 여기 또 있어요. 이렇게 쿼드란트 포인트가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즉 타원을 그릴 때는 원이 지니고 있는 4분점과 일치시켜야만 그 모양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나중에 이거 정투상 설명하면서 정투상을 이해하면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번엔 아크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X라인 0도, 90도, 120도. 서클 반지름 50. 제가 트림으로 싹 잘랐습니다. 이렇게요. 자, 아크는 여기 있습니다. 이게 전부 다 아크를 그리는 명령어들이에요. 방법들입니다. 아크 그리는 방법들이에요.
아크는 저도 명령어 잘 안 써요. 그냥 여기 있는 거 씁니다. 자, 보시면 가만히 읽어보시면 일단 두 가지. 제일 위에 3포인트, 제일 아래 컨티뉴어스. 아크는요. 호는 무조건 점 3개를 넣어야 돼요. 그러면 그 점 3개를 통과하는 호를 하나 그리게 됩니다. 자, 다시요. 호를 그리려면 무조건 점이 3개가 들어가야 돼요. 그럼 그 3점을 통과하는 호가 하나 만들어집니다. 3포인트는 일단 3점이죠. 1점, 2점, 3점. 그럼 만들어지죠? 이건 어렵지 않아요. 자, 다시 보세요. 맨 아래 continue는 이어진 호예요. 접선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진 호. 그러면 이런 식으로 접선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진 호를 그리고자 할 때 쓰는 게 continue입니다. 자연스럽게 호가 이어지고 있죠? 네. 이 두 가지만 한번 해보시죠. 호를 가만히 살펴보면요. 호에 관련된 명령어, 아크 명령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스타트 센터, 스타트 센터, 스타트 센터. 근데 갑자기 바뀝니다. 스타트 엔드, 스타트 엔드, 스타트 엔드. 어떻게 되나요? 제일 첫 번째 지정하는 점이 전부 다 시작점으로 시작합니다. 근데 7번째 가선 센터 스타트로 바뀌어요. 호의 중심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호의 시작점, 중심점, 끝점, 호의 시작점, 중심점, 각도, 호의 시작점, 호의 중심점, 그 다음에 호의 길이. 아니, 얘는 현의 길이입니다. 이렇게 가요. 근데 여기서 어떻게 가냐면 센터 스타트 엔드, 호의 중심점, 호의 시작점, 호의 끝점, 호의 중심점, 호의 시작점, 호의 길이, 아니 각도, 호의 중심점, 호의 시작점, 현의 길이. 어때요? 요 위에 3개하고 아래 3개하고 입력되는 값이 똑같죠. 다만 뭐가 바뀐 거예요? 첫 번째 입력하는 점과 두 번째 입력하는 점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이 3개는 무시하셔도 좋아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7개만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시작점이에요. 스타트는 시작점을 의미하고 센터는 호의 중심점을 의미합니다. 엔드는 호의 끝점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호의 시작점을 클릭하고 호의 중심점을 입력하고 호의 끝점을 입력해주면 호가 하나 만들어집니다.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 스타트 센터 앵글입니다. 호의 시작점, 중심점, 각도. 그러면 끝점은 CAD가 알아서 계산하겠죠? 시작점, 중심점. 아까 이 각도 120도 줬어요. 자, 120도. 그리고 엔터. 갖다 딱 붙는 거 맞죠? 한번 해보시죠. 다음이요. 자, 스타트 엔드 랭슨이라고 합니다. 랭슨은 뭐냐면 현의 길이입니다. 우리가 호에, 즉 원에는 두 가지 길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 하나는 호의 길이가 있고 다른 하나는 현의 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써볼까요? 자, 하나는 호의 길이가 있고 하나는 현의 길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호의 길이와 현의 길이 두 가지가 있어요. 호의 길이는 호의 둘레 길이를 말합니다. 원둘레예요. 쉽게 얘기하면 원둘레입니다. 원둘레예요. 그게 호의 길이입니다. 현의 길이는 호의 끝점에서 끝점까지 이렇게 됩니다. 끝점에서 끝점까지의 길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있으면 끝점에서 끝점까지 일직선으로 가는 길이. 직선의 길이. 이렇게 되면 조금 더 말이 맞겠네요. 현의 길이는 호의 끝점에서 다른 끝점까지 직선으로 가는 길이를 현의 길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 현악기라는 거 있죠. 현악기, 기타 같은 거. 기타, 바이올린,
그 다음에 비올라, 첼로, 콘트라베이스 이런 게 현악기죠. 그러니까 줄을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묶어놓고 울리면 울림통에서 소리가 나는 악기. 현의 끝점에서 다른 끝점까지 줄을 매달아 놓은 거예요. 일직선으로. 현입니다. 현은 우리나라 말로 하면 줄이에요. 줄. 끝점에서 끝점까지 줄을 매달아 놓고 팽팽하게 당기면 직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현의 길이라고 합니다. 아크에 나오는 랭스는 이건 차드 랭스, 즉 현의 길이를 말합니다. 현의 길이에요. 다시 설명합니다. 호에는 두 가지 길이가 있어요. 호의 길이와 현의 길이. 호의 길이는 호의 둘레로 돌아가는 길이를 말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현의 길이입니다. 현은 줄이란 뜻이기도 해요. 호의 끝점에서 다른 끝점까지 일직선으로 가는 길이, 이걸 현의 길이라고 하는데, 아크에 나온 차드 랭스, 즉 랭스라는 것은 바로 이 현의 길이를 의미합니다. 호의 길이가 아닌 현의 길이에요. 자, 대략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현의 길이가 86인가 그래요. 길이를 재보면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86.6 나오죠? 맞습니까? 자, 보세요. 스타트, 끝점, 그 다음에 86.6 가서 붙는 거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이 차드 랭스, 즉 현의 길이는 지름을 넘어갈 수 없겠네요. 맞습니까? 지름이 제일 멀리 있는 거잖아요. 지름값을 넘어가면 에러가 납니다. 다시 봅니다. 시작점, 중심점. 자, 제가 반지름 50이었으니까 100mm. 그러면 딱 반원이 그려지겠군요. 그죠?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점, 중심점 101mm. 지금 지름보다 더 긴 1mm 길죠. 에러가 납니다. 안 그려져요. 그릴 수가 없는 거죠.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 이제 스타트 앤드 앵글입니다. 요거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시작점, 호의 시작점, 호의 끝점, 그 다음에 각도입니다. 자, 지금 여기 사이 각도가 제가 120도를 준 이유가 이제 각도를 써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보세요. 시작점, 그 다음 끝점, 각도 120도. 만들어지나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점, 끝점 120도. 자, 만들어지나요? 근데 좀 특이한 게 있어요. 방향이 반대로 됐네요. 그죠? 자, 잘 생각해 보시면 돼요. 어떤 거냐면 시작점을 기준으로 호는 반시계 방향으로 그립니다. 이해되셨나요? 다시요. 호를 그릴 때 첫 번째 점을 지정하고 반시계 방향을 찾으셔야 돼요. 시작점을 지정하고 반시계 방향을 찾습니다. 시작점을 지정하고 반시계 방향을 찾습니다. 그러면 호가 그려질 방향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잘 안 들어온다. 반시계 방향 잘 못 찾겠다 그러면 오른손을 이렇게 딱 감싸주면 돼요. 오른손이 이렇게 감싸지는 방향이 반시계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시작점을 놓기 전에 이렇게 감싸줘 보세요. 이렇게 감싸줘 보세요. 그러면 금방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다음 스타트 앤드 다이렉션. 다이렉션은 방향이란 뜻입니다. 시작점, 끝점, 방향. 즉 이 방향을 내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어요. 보면 시작점, 끝점, 방향. 정확하게 말하면 접선 방향을 말합니다. 시작점, 끝점. 당연히 이렇게, 시작점, 끝점, 그 다음에 접선 방향. 자, 완전히 방향을 내 맘대로 바꿨죠. 맞습니까? 한번 해보시죠. 다음을 또 볼까요? 그 다음에 스타트 앤드 라디어스. 얘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시작점, 끝점, 반지름입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반시계 방향으로 그려집니다. 시작점, 끝점, 반지름 50. 시작점, 끝점, 반지름 50. 자, 아까하고 똑같은 상황이 됐죠? 자, 한번 해보실까요? 도면을 그릴 때는요, 중간중간에 선을 정리해 가면서 작업을 하시는 게 좋아요. 이거 내가 나중에 전부 다 선 정리해야지 그러면 나중에 엄두가 안 나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자꾸 선 정리를 하면서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얘도 역시 각도 표시는 안 돼 있습니다. 근데 6개가 있는 걸로 봐서는 간격이 60도 간격인 걸 파악할 수 있어요. 자, 먼저 중심선 레이어를 선택하고 X라인, 그 다음에 0도, 30도, 90도, 150도. 그러면 됐습니다. 자, 그 다음 외형선 레이어 선택하고 서클 제일 가운데부터 반지름 11. 여기 이렇게 또 네모나게 톡 튀어나왔죠. 키홈입니다. 열쇠구멍. X라인 호리젠탈 수평선이죠. 이렇게요. 교차점과 클릭. 옵셋 26, 옵셋 3mm. 그 다음 매치 프로퍼틱스로 선을 일치시킵니다. 트림, 선 자르고 나머지 필렛, 멀티플. 반지름 확인하셔야 돼요. 저는 반지름까지 다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키홈 모양이 끝났어요. 다시 서클, 반지름 19.5. 다시 레이어를 바꾸고, 아니 레이어 안 바꿀게요. 서클, 반지름 25. 자, 매치 프로퍼틱스로 속성을 바꿔버리면 되죠. 그 다음 서클, 제일 바깥쪽 게 다이아메타 95, 옵셋 3mm, 트림, 자, 이러면 큰 모양이 완성됐고, 이 안쪽에 서클 다이아메타 7mm. 다이아메타를 찾아봅시다. 자, 지금 확대한 상태에서 여기서 교차점이 안 잡히죠. 그죠? 왜 그러냐면 여기가 1.3선이다 보니까 중간에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경우가 나와요. 이럴 때는 줌 아웃을 시키면 교차점이 이렇게 잡힙니다. 그 다음, 지름이 7mm란 말이죠. 그럼 이 선이 양쪽으로 3.5mm씩 옵셋 하시면 됩니다. 옵셋 3.5. 네, 그럼 다 들어갔고요. 매치 프로퍼틱스 색을 또 바꿔줘야죠. 레이어를 바꿔야죠. 그 다음에 옵셋 5mm, 그 다음 트림, 그 다음에 이제 비로소 필요 없는 선들을 지우는 겁니다. 자, 이렇게 생겼네요. 트림, 원을 선택하고 원을 기준으로, 이 원을 기준으로 안쪽을 트림하시면 돼요. 그러면 깔끔하게 선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여기를 눌러 보겠습니다. 두 개를 눌러 보니 어때요? 선이 안 지나갔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거 트림하면
짜투리 선이 안 남는다는 뜻이거든요. 이렇게 합니다. 트림, 경계 지정하지 않고 펜스, 울타리를 이렇게 그리면 돼요. 펜스, 이렇게 울타리를 그려버리면, 아니면 이렇게 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펜스, 자, 이런 식으로 그려버리면 한 번에 선정리가 됩니다. 펜스가 울타리죠. 자, 울타리를 그려서 선정리를 해보세요. 됐나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호가 이렇게 들어가요. 요 호를 그리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게 우리가 흔히 오해하기 좋은 게 뭐냐면, 이 점을 여기와 접하고 여기와 접하는 원으로 판단하기 딱 좋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TTR로, 서클의 TTR로 첫 번째 여기 지나가고 두 번째 여기 지나가고 반지름 22 안 그려져요. 이거 안 그려집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거 옛날 방식입니다. 옛날에 손으로 설계할 때 방식입니다. 첫 번째, 어딘지 모르지만 중심이 여기 있어요. 그죠? 그 중심에서부터 이 끝점까지가 거리가 얼마라고요? 22예요. 그죠? 거꾸로 얘기하면, 아니, 다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똑같이 거리가 22 떨어져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어떻게 찾냐면,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내가 반지름이 22인 원을 그릴 거예요. 그럼 여기 어디 이렇게 지나가겠죠. 이 선들이, 지금 제가 그린 이 빨간색 선들이 이 점에서부터 전부 다 22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 여기서 22짜리 원을 그리면 이렇게 어디 지나갈 거예요. 두 개가 만나는 점이 바로 호의 중심점이 되는 겁니다. 이게 옛날 방식이에요. 서클 22, 서클 22. 여기 교차점 나왔죠? 서클 교차점 클릭하고 22. 통과하는 거 맞나요? 다시 볼까요? 서클 22. 통과하는 거 맞나요? 네. 이렇게 그려진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방식이에요. 이 옛날 방식입니다. 손으로 그려야 되니까 이렇게 그렸었어요. 그럼 어떻게 쓸까요? 캐드에서는 얘 쓰면 돼요. 스타트 앤드 라디어스, 시작점 끝점 반지름. 자, 보세요. 여기를 시작점으로 잡으면 반시계 방향이 이렇게 돌아가요. 여기를 시작점으로 잡으면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가요. 맞나요? 네. 시작점 끝점 반지름 22 엔터. 되나요? 네. 원래 이걸로 그리는 겁니다. 시작점 끝점 반지름 22. 시작점 끝점 반지름 22. 시작점 끝점 반지름 22. 시작점 끝점 반지름 22. 다 됐네요. 한번 해보실까요? 이 과제물은 레이를 쓰면 돼요. 레이가 반무한선이죠. X라인은 무한선이고 레이는 반무한선입니다. 자, 레이, 그리고 180도 하나, 그 다음 90도에서 30도 더 간 60도 하나, 300도에서 30도를 더 간 300도 하나, 이렇게가 중심선입니다. 서클 파이 30, 다이아메타 30, 서클 반지름 20, 서클 그 다음에 반지름 80. 매치 프로퍼틱스로 속성을 중심선으로 바꿉니다. 서클 반지름, 아니 얘는 파이가 10입니다. 그럼 반지름 5예요. 이렇게 양 끝에 반지름 5가 있고요.
그 다음 서클 반지름 10mm짜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옵셋 3mm 이건 선정리하기 위해서예요. 그 다음 트림으로 전부 자르시면 돼요. 그 다음 선을 마무리합니다. 그 다음 오스냅을 바꿀 겁니다. 원관련 오스냅 빼고요. 탄젠트 쓸 겁니다. 이렇게요. 라인, 이 작은 원 있죠. 이 작은 원의 탄젠트에서 여기 있는 큰 원의 탄젠트로요. 큰 원의 탄젠트에서 이 작은 원의 탄젠트로요. 탄젠트 오스냅을 쓰는 겁니다. 계속 라인에 탄젠트를 이용하시면 돼요. 간혹 이렇게 여길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데는 못 알아봐요. 캐드가. 그러니까 조금 더 이렇게 확실한 데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여기 선이 두 개 잘못 들어갔네요. 라인, 다시 라인, 그 다음 옵셋 5mm, 그리고 이제 여기부터 갈까요? 여기가 반지름 4짜리 원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원래 같았으면 서클에 TTR을 썼을 겁니다. 이렇게요. 근데 오늘 우리 필렛을 공부했어요. 필렛 반지름 4mm 이렇게요. 선정리까지 깔끔하게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이게 필렛의 기능입니다. 자, 이 끝에 이 선과 여기 원이 이렇게 돌아갑니다. 반지름 2mm, 필렛 반지름 2mm 이렇게요. 네. 그 다음 여기는 반지름 30, 필렛 반지름 30. 이제 트림할 거 다 트림하시면 돼요. 자, 여기도 보시면 트림을 이렇게 해줘야 돼요. 아이고. 저 같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냥 썩둑썩둑 다 트림하고 필렛 반지름 0. 그러면 이렇게요. 선정리 되는 거 보이시나요? 다시 한번 볼까요? 맞나요? 네. 자, 그러니까 다 그려졌네요.